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0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를 이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몽한 분도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한번 두 가슴으로 맞이해 볼까요? 오늘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침 시간이지만 점심시간으로 우리 타임 리프팅을 한번 해볼게요. 점심시간에 벌써 점심을 먹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맛있게 이 삼계탕을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요.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거울을 본 순간 불싸 이 혀가 사탕의 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어떤 색으로 과연 물들어 있었을까요? 1번 검은색, 2번 빨강색, 3번 오렌지색, 4번 파란색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곡 H.O.T가 부릅니다. 캔디. 네, 어떤 캔디를 고르셨는지 지금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님철호님은 누룽지 맛이랑 박하사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빨간색, 로니님이 빨간색으로라면서 선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빨간색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군요. 검은색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깜빡했네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자면, 동료와 함께 점심 때 삼계탕을 먹고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사탕 바구니에 사탕을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거울을 봤더니 혀가 사탕의 색으로 물들어 있죠. 어떤 색으로 물들어 있었을까요가 오늘의 심리 테스트고요. 보기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검은색, 두 번째 빨강색, 세 번째 오렌지색, 네 번째 파란색입니다. 자, 1번 검은색이죠. 입에 붙은 거짓말. 오늘 이게요, 이 거짓말 지수를 테스트하는 심리 테스트거든요. 첫 번째를 고르신 분,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다고 하네요. 이 혀는 원래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인데 정반대의 검은색을 선택했다는 것은 진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악의적인 거짓말은 다행히 아니라고 하네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아파하더라도 조금은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니님과 또 피디님 선택하셨죠? 네, 빨간색. 선택하신 분은 진실의 거짓 보태기에 좀 능숙하신 분이라고 해요. 붉은색을 선택한 당신은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군요. 말짱한 표정으로 무섭습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누구든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참에 직업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농담이고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거짓말을 보태는 이유가 자신을 멋져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영특하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에 좋은 쪽으로 급하게 좀 우회전한 느낌. 네. 세 번째가 오렌지색입니다. 당신은 유쾌한 뻥쟁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색은 이 혀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게 해주는 색이죠. 이 색을 선택한 당신, 거짓말보다는 이야기를 좀 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당신, 이야기를 부풀려서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네요. 귀여운 거짓말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보수적인 사람의 경우라면 조심해야겠죠. 저는 3번 하니까 딱 한 사람 떠올라요. 임대훈 감독님이 네.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을 늘 안고 사시는데 항상 실패하신다는 건 저희끼리 아는 비밀로 하죠. 마지막이 파란색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페인트 맛이 나는 사탕을 좀 많이 먹어서 4번을 골랐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고 합니다.
1번이죠. 이 검은색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파란색은 성실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생활에서 너무 솔직한 것도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죠. 너무 솔직해서 상대방의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또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느니 노코멘트하는 것이 어쩌면 좋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의견을 말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좀 참고해서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사회생활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게시판을 잠깐 보니까요. 삼선버스님이 오늘 심리 테스트 2번으로 빨간색 고르셨어요. 의외로 빨간색을 많이 고르셨는데, 지하철 앞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화장으로 3단 변신 중이라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남이 화장한,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으로 변해가는 모습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님처럼 님이 꿀모닝이라고 1등으로 남겨주셨는데 삼선버스님이 1등이다 착각하셔가지고 해님처럼 님이 정정 또 친절하게 주셨어요. 2등입니다. 라고. 그럼 떡이맘님이 아싸 2등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동으로 3등으로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1, 2, 3등은 오늘 매겨줬고요. 그리고 다른 분 빨간색을 제일 많이 골라주셨고요. 또 취용지님이 오늘 처음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 파라면서 기합을 불어넣어 주신 건가요? 인사해 주셨고요. 떡이맘님이 파란색도 보기에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네, 파란색이 4번째였죠. 삼선버스님도 파란색은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검정, 빨강, 오렌지만 생각나서 고르셨다고 하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 영혼 없는 얍스피디님, 얍스피디님? 임대웅 피디님, 이대웅, 죄송해요. 네, 이대웅이에요. 네, 이정일 피디님, 얍스피디님, 제가 몰랐던 또, 어떤 뜻인가요? 얍실하다고.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오늘 딱 맞는 심리 테스트 결과에 맞는 닉네임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볼게요. 수요일인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8도에서 18도 사이고요. 낮 최고기온 역시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출근길 차량들로 붐볐던 아침 7시 40분쯤 성수대교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상판 50여 미터가 꽝 소리와 함께 북쪽 상판 이음새가 먼저 끊어졌고요. 이어 남쪽 상판 역시 떨어져 나갔죠. 버스와 승용차 6대가 상판과 함께 강물로 추락했고요. 북쪽으로 달리던 시내버스는 끊긴 다리 끝부분에 뒷바퀴가 걸리면서 한 바퀴 빙글 돌아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이 비바람 속에 휴지처럼 구겨진 추락 차량과 또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들로 뒤범벅이 돼 있었고요. 바닥과 천장이 닿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버스에서 학생들의 책가방, 안경, 볼펜, 도시락들이 비죽비죽 튀어나와 있었죠. 이날 사고로 무학 여중고생 9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의 사망자가 속출됐고요.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성수대교 참사, 단순히 콘크리트 건조물 하나가 무너진 붕괴 사고가 아니었죠. 다리와 함께 온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요. 나라가 함께 무너져 내렸고 또 한국적인 성장 신화의 부끄러운 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7월 3일 32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갔던 성수대교가 붕괴 2년 8개월 만에 재개통됐는데요. 트러스 부재 중량 7,404톤의 지진 강도 5회도 견딘다. 이런 자랑과 함께 씁쓸하게 다시 재개통됐습니다. 네, 1920년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네요. 1920년 만주와 간도 지방에서 독립군의 운동이 활발해지자 일본군이 대거 간도로 출병해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에 나섰습니다. 일본군의 출병 정보를 미리 접한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우리 독립군 2,800여 명은 백두산 방면으로 이동했죠. 그래도 일본군의 추격이 계속되자 북로군 정서군은 백두산 동북쪽 60여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청산리 백운평 위쪽 계곡에 포위망을 쳐놓고 전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네, 10월 21일 오전 9시 드디어 이 일본군 부대가 계곡고개의 좁은 길을 따라 올라오자 매복하고 있던 600여 명의 북로군 정서군으로부터 집중포화가 시작됐죠. 30분 만에 끝난 전투, 200명의 일본군이 사살됐고요. 6일간 10차례의 전투 끝에 일본군 3,000명을 사살한 청산리 대첩의 첫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많은 전투 과정 중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독립군은 언제나 연전연승이었죠. 독립군과 또한 일본군 모두 최대 병력을 투입한 어량촌 전투에서는 청산리 대첩 가운데 가장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고요. 일본군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이 전투에서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26일이죠. 홍범도 부대가 고동화 골짜기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를 장식함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찬란한 승정보로 기록된 청산리 대첩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 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슬픈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삼삼버스님이 이 사고 당시에, 제가, 네, 열 몇 살, 미정으로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실까봐, 네, 10대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합니다. 학교간이 선생님이 다리가 무너졌다고 하시며, 수업 시간에 뉴스 속보를 틀어주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참, 이 세월호 사건 때처럼 온 국민의 가슴이 같이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떡이맘님도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날 우리 집 옥상에서 불안하게 지켜봤었거든요. 또 집이 또 근처였나 봐요. 옥상에서 지켜볼 정도였으면 참 다행이었네요. 아무 무사고로 넘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떡이맘님. 네, 낭만고양이님, 오늘이군요. 아침 먹다가 쳐다봤던 황당한 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만큼 참 그렇죠. 이렇게 멀쩡한 튼튼하게만 보였던 그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여담으로 넘어가자면 꼴터와이드님이 아까 심리 테스트 아침에 키스를 부르는 열정의 빨간색을 고르셨다고 네, 오호호라면서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낭만고양이님이 놀리셨네요. 네, 우회 아저씨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셨습니다. 또 으쓱으쓱 굿모닝 이라면서 인사도 같이 해주셨고요. 떡이맘님이 파란색이 딱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 이 방송은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고요. 그러면 오늘 생활의 꿀팁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찻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주부님들은 찻잔을 모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찻잔에 금이 가버린다면, 내 마음에도 금이 같이 가는 것 같죠? 금간 찻잔 되돌리는 방법,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의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간 찻잔, 이걸 어떻게 되돌린다는 말이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신 분들, 제가 1분 후에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마 싹 바뀌실 겁니다. 찻잔이나 컵에 금이 가면 버리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금방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냄비와 우유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금이 간 즉시 냄비에 우유를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 찻잔을 담그고 4분에서 5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꺼내보면요, 신기하게도 금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술 같죠? 이것은요, 이 우유의 단백질이 금이 간 틈을 메워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작업은 금이 갔을 때 즉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에 앙금이나 때가 붙기 때문에 우유로 끓여도 표가 나기 때문이죠.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30년) 만에 미국 해변에서 희귀 바다뱀이 포착됐습니다. 이 희귀 바다뱀을 이 해변으로 부른 원인이 바로 엘니뇨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니뇨 현상에 극희귀종인 바다뱀까지 해변으로 불러왔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미국 LA타임스 등 이 현지 언론은 해수욕객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해변에서 맹독성의 바다뱀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뱀의 정식 이름은요, 노란 바다뱀이라고 하네요. 주로 따뜻한 지역의 대양에 살면서 바닷속에 알을 낳는 희귀종인 이 뱀은요, 특히 맹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해 특성상 사람에게는 거의 목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다뱀은 그간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 많은 무태까지 상륙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엘니뇨 때문인데요.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니뇨.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해수 온난화 현상을 일컫죠.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폭염, 가뭄, 또 슈퍼 태풍까지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요, 올해 엘니뇨 관측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게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른 장마와 가을 가뭄 등도 이 영향을 적잖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비영리 환경단체 해양과학자는요, 바다뱀이 해변까지 올라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따뜻한 해수가 캘리포니아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맹독을 가진 뱀이지만 다행히도 인간에게 공격적이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 노란 바다뱀은 바다에 살면서 바닷물을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사막의 낙타처럼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물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대신 담수를 주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바다뱀은 기온과 바람의 변화를 파악해 비가 오는 시기를 파악하고요. 비가 오면 빗물이 바닷물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때를 이용해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갈증을 채운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자 톡톡님도 출석합니다 이러면서 귀엽게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팡팡이님, 닉네임이 팡팡, 네, 너무 귀엽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함께 또 짧을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과 많은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생 철학서 작가로 유명하죠. 오그 만디노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항상 최선을 다하라. 지금 계획하는 것을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꿋꿋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응원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로니님의 신청곡이었죠. 맛있다 밴드가 부르는 돌멩이 선물로 또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신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으쓱으쓱 굿모닝.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